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22분 3월 7일 월요일인데 비트코인이 조금 빠져서 지금 현재 4,700만 원대에서 쉽사리 반등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여기서 크게 빠진 이후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리고 야금야금 빠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야금야금 빠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시원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지점까지 빠질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과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12만 원대 지금 저점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러 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리플은 오늘 좀 올라가고 있죠. 916원. 아무래도 이제 소송이 점점 결과가 좀 다가오면서 그나마 리플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지코인 148원이네요. 도지코인도 지금 꼬리 말고 몸통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요때 작년 7월에 찍었던 저점과 이제 올해 들어서 찍었던 저점을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이 저점 구간을 높여서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요거를 좀 뚫어주고 요런 식으로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뚫었죠. 정확히 5,500만 원 라인을 두 번을 터치를 하고 올렸던 거를 그대로 뺀다. 그게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거에 요런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힙스 한번 주고 여기 꼬리로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쭉 내리고 한번 브레이크 잡았다가 2차로 내려주고, 여기서 쭉 내리고 브레이크 살짝 들어왔다가 2차로 좀 내려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봤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박았다가 바로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좀 굉장히 높죠. 과거에 보여줬던 패턴을 봤을 때 마지막 내려찍기 한 방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찍기, 내리고 바로 올리는 큰 아랫꼬리를 달고 올리는 무빙이 하나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 이후에 상승이 이런 식으로 쭉 터졌고, 이때 나왔던 상승은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상당히 짧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닥 확인을 하고 올리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 전고 5,500만 원 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약간 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6천만 원대까지 한번 칠 수 있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주고 짧게 줬다가 길게 주는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쓰리바닥을 찍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왜 올린 거 다 빼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주봉을 봤을 때 주봉 모양새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번 주 주봉 자체가 꼬리를 너무 심하게 달았어요. 이런 꼬리는 어디서 우리가 봤냐라고 하면, 굳이 찾아본다라고 하면 요때, 그다음에 요때거든요. 근데 요때는 상승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충분히 지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 그림이랑 놓고 보면은 이 이후에도 여기까지 더 떨어지면서 여기도 3중 바닥이죠. 보시면 하나, 둘, 세 번 찍고 올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찍고 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정도 확인해주고 빅롱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3월 7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월 15, 16일에 빅 이벤트가 있죠. 지금 보시면 FOMC 일정이 잡혀있고 3월 15, 16 바로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잡혀 있는데, 이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금리 인상을 이제 파월이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시장이 계속해서 벌벌 떨어왔고, 시장이 떨어졌던 주요 원인이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에 충격이 온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0.25% 정도 올리는 게 거의 한 80% 이상의 확률로 그렇게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죠.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막상 이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그리고 아마 빠르면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3월 7일 정도에 3차 회담, 2차 회담을 했지만 뭐 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3차 회담을 진행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3차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자 뉴스를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모델로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원래 원하던 거였거든요. 요구 조건 자체에서 휴전 협상을 하면서 이제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중립국적인 위치를 약속을 해라. 요게 주요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영국 등이 직접 보증을 해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협상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정쟁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협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러시아 군이 다 철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나토는 안 들어간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등이 포함된 독자적인 집단 방위 기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나토 비스무리하는 거를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가 우회해서 돌아가가지고 다른 어떤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나토에 가입 안 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협상이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과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저 바닥권일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금리 인상도 뭐 0.25% 정도 원래 예상돼 있었던 건데 이 정도 끝나고 하면은 악재가 1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FOMC까지는 우리가 한시름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 FOMC가 5월 3일하고 4일에 잡혀있죠. 그 기간까지는 그러니까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 달 그러니까 5월 초니까 어쨌거나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이 골파기 구간을 만들어줌으로써 개미를 털어내면서 롱 청산시키고 한번 쭉 4월 달에 크게 말아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 빅픽처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해답지를 하나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지만 러시아가 여러분들 국가 부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서 루블화 쓰레기 가치가 되면서 국민이 백투더 그 퓨처가 아니라 완전 과거로 돌아가는 90년대 80년대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굶어 죽고 그런 수준까지도 러시아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푸틴이 과연 그걸 원할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정도로 겁주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이제 겁먹게 한 다음에 거기서 빠르게 협상을 하고 전쟁을 끝나면서 경제 제재 이제 풀어줘라 요구를 할 수 있죠. 러시아도 우리 물러갈 테니까 경제 제재 풀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정상화를 좀 빨리 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 증시에 미쳤던 그 악영향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반등은 빠르게 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이 마지막 3중 바닥을 그리는 이런 이제 3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1바닥, 2바닥, 3바닥을 찍고 들어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나올 상승은 전고를 뚫지 못했던, 2번 동안 전고를 뚫지 못했던 이 전고 45K 부근을 뚫어내는 자리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번 저점은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그건 우리가 과거 패턴을 통해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최저점 찍었을 때 그동안에 쭉쭉쭉쭉 계속 내려와서 12월부터 계속된 하락장이 좀 어느 정도 끝난 시점이 바로 요 날이었죠. 1월 22일 이 역사적인 날에 최저 바닥점 32.9K를 찍었습니다. 32.9K를 이때 찍고 시원하게 갔다가 전쟁이 터졌죠. 이 구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내려봤고, 그때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맨징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대거 사고, 여기서 또 전쟁 리스크로 여기서 막 이제 숏 잡은 사람들 다 청산시키는 롱을 쭉 터뜨렸던 이때가 34.3K였죠. 바닥을 찍었던 구간이. 그리고 나서 빅롱이 터졌죠. 근데 그러면은 이 저점 32.9에서 그 다음 바닥은 34.3이기 때문에 4.24% 정도를 바닥을 저점을 높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높이는 추세로 봤을 때 이번에 4.24%를 높인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35.8이거든요. 35.8K, 대충 36K예요. 36K. 대충 36K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이 37.8K죠. 지금 38K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7,800달러, 36,000달러까지는 우리가 하방을 좀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도 내리고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은 한번 방향을 잡으면요, 아주 그냥 털려 나갈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내리고, 올라갈 때도 숏 잡은 애들이 물타기 하다가 털려 나갈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 참다 못하고 롱 잡으면은 다시 떨어지고, 그런 식의 무빙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극심한 무빙의 패턴을 봤을 때 역시나 이번에도 이런 반등은 없었다. 내리고 세 번 정도는 우리가 요 구간에서도 내리고
3파동 정도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 찍고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이 자리가 여기서 저점을 32.9에서 34.3으로 높여놨던 4.24%, 4.24% 높아진 자리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의 자리가 36K 정도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쭉 내려서 한파, 여기도 보시면 한파, 2파, 3파를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죠. 여기도 1파, 2파, 3파를 찍을 수 있다. 그랬을 때 36K 요 지점까지 찍었다가 빠르게 올리죠. 그냥 빠르게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찍고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무빙이냐면은 거래소에서 만들어내는 무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려 찍고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 거래소가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고, 창펑자오는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 1위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한다면은 지금 창펑자오가 2위, 3위, 4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트코인 가격 이제 뭐 한 5,000불에서 1만 불 정도를 진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기서 떨굴 때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급격하게 물량으로 내려 찍을 때도 밑에서 받아놓는 물량을 매수를 걸어놓고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 숏으로 잡아 때리면서 여기서 롱 잡은 애들 다 청산시키죠. 다 청산시키면서 돈 버는 거예요. 거래소는 청산시키면서 돈 벌고, 또 지네들은 여기서 물량 대규모 숏으로 때리고 밑에서 하방에서 밑에서 잡는 거죠. 여기서 물량을 잡고 어차피 올릴 거니까 자기들이. 그리고 이 정도 하방을 주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자전거래를 하는 거죠. 던지고 받고. 어차피 올라가면은 여기서 대규모로 매수 들어갔던 거는 여기서 들어간 작업 비용의 몇 배를 수익으로 또 뽑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위아래 흔들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야 개미들이 청산당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돈을 버는 구조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변동성을 줘야 또 시장에 활기가 돌고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레버리지 막 높게 써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거래소의 움직임을 잘 아는 상위권 트레이더들은 이런데 그냥 거미줄로 다 매수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다 걸어놔요. 결국에는 하방 휩써 주면 쭉 매수 체결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팔면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역시나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구간까지 36K까지는 찍고 가는 식의 무빙을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더 빠진다라고 해도 크게 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다. 왜냐면은 보여왔으니까 이 패턴 자체를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는 패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바닥이 아직 안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구간에서 빠질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조만간에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좀 빅 이벤트들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런 식으로 자폭을 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의원, 요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금 요런 말도 했어요. 전쟁을 끝내려면은 푸틴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러시아 내부에서 행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푸틴이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 러시아 지도부나 이제 수뇌부 애들이나 러시아 측근에 있는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과거에도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렇게 막 이제 나치 침공을 막 들어갈 때 이런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 작전명 발키리라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히틀러가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이 히틀러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독일 내부의 한 장교가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히틀러를 암살을 시도했었던, 그렇지만 실패로 끝나고 이제 총살을 당했었던 그 주제로 한 영화인데, 이런 식으로 러시아 니네들이 내부에서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푸틴을 죽여야 된다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고대 로마 시절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처럼 러시아에는 브루투스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히틀러를 죽이지 못한 독일 장고 이제 슈타우펜베르크를 언급을 하면서 더 성공적인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러시아 군부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밖에 없다. 러시아 내부의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발언은 러시아 연방 형법에 의해 정치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로 인정이 되며 형사 책임을
책임을 지는 등 심각한 결의를 초래할 수 있다.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는 테러 행위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건 테러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 병사들, 민간인의 6살짜리 애기들까지 다 죽이고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하는 짓은 정당화되는 거고 그거는 살인이 아니고 푸틴이 이제 암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푸틴에 대한 뭐 생명에 대한 침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푸틴이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쓸어 담은 재산이 엄청나거든요. 봉춤 무대까지 있고 푸틴의 호화 궁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십시오. 러시아 땅덩어리에서 푸틴이 자기 궁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완전히 아방궁을 만들어놨죠. 푸틴을 위한 궁전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로도 뒷돈을 엄청나게 챙기고 자기 정적들 다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내면 되는데 아직도 KGB 시절의 그 어떤 영광이라든지 소련의 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전쟁을 향한 갈망이라든지 그 폭력을 위주로 정치를 하던 그런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푸틴 나이가 이제 70세거든요. 일흔인데 빨리 이 러시아 이 지도층에서는 어떤 뭐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푸틴이 또 워낙에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지금 선뜻 그런 행동을 하기가 무섭죠. 푸틴의 방사능 홍차가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푸틴은 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정적에게 홍차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뭘 탄다? 방사능을 타서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홍차를 딱 따라주면은 뭐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안 마셔요. 안 마시죠. 딱 사양하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말 안 들으면 이제 홍차를 거의 사약을 내리는 느낌이죠.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홍차로 정적을 제거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푸틴 정권을 좀 비판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홍차를 마시고 나가지고 많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나발니도 역시나 푸틴과 이제 홍차를 마시고 나서 기내에서 의식을 잃었고 그가 공항에서 마신 차에 어떤 독성 물질에 중독이 됐다. 그리고 뜨거운 액체를 통해서 독이 빨리 흡수됐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번 또 전쟁에서 빛을 발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는데 저는 참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서 명량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고 이기기가 힘들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면 아들이 묻죠. 어떻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죠. 죽어야겠지,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뒤에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가서 우리 아군의 최정상급 장군이죠. 군을 진두지휘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지 않고 앞서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나 이제 모든 걸 바쳐서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지켜보는 아군은 눈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잊으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가족들도 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결국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거를 보고 더 열광을 하면서 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저항을 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을 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다 함락되고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리더와 독재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이런 식으로 앞장서서 앞에서 전쟁터의 앞에서 부하들을 끌고 먼저 돌진하는 게 이제 리더일 수 있고, 독재자는 뒤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푸틴처럼 버튼이나 띡띡 누르고 돌격!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 군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군사 훈련하는 건지 알고
그러고 갔기 때문에 지금 장갑차도 버리고 탱크도 버리고 도주하고 있고 막 뒤에서 보급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반면에 이 우크라이나는 리더가 앞장서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의용군이 참전을 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근 전 대위가 의용군으로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가지고 이제 사진까지 이렇게 올렸죠 지금. 야 정말 대단합니다. 가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3차 회담이 빠르게 진행되고 거기서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의용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도 이런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는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요구 조건에 맞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이제 내세우면서 3차 회담에서는 어떤 조금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 다음에 이 비트코인 항상 그랬듯이 내려찍고 올리고 내려찍고 올리고 내려찍고 올리는 식의 무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금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은 저희가 이제 멤버십 방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미실현 순수익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들어가 있어요. 이 미실현 순수익 물량이 역대 최저치로 찍은 이후에는 항상 반등이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매도될 물량들은 거의 다 매도가 됐기 때문에 매도 압력 자체가 지금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로 흔드는 거는 그냥 선물 시장에서 약간 거래소 주도로 이제 롱 청산시키고 쇼 청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방향이 이제 터지는 그런 어떤 좀 박스권 횡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펄퍼스 비트코인 ETF 홀딩 물량이 이 노란색 지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크립토 펀드의 운용자산 규모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관들이 매집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개미들 다 털리면은 쭉 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적인 물량은 계속 나가고 있고 장기 홀더들이나 기관 물량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이지만 항상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온체인 지표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들의 투자 방식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알고 가는 게 털리지 않는 그런 이제 비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금요일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렘이죠 여러분들. 금요일자 영상 보시면은 골렘 자 한번 튄다 526원에 골렘 말씀드렸고 금요일 저녁 때 바로 위로 쏘면서 698원까지 거의 이제 700원 근처까지 이제 쏘고 내려왔죠. 쏘고 내려오고 있는데 요 골렘도 조금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위로 올려치는 무빙이 좀 나올 수 있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렘이 요즘에 이 무빙 자체가 굉장히 왔다 갔다가 심한데 요런 거는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어차피 손절은 여기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저점 찍은 자리 여기가 이제 484원 정도 되죠. 요 라인만 안 깨면은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튀는 그런 친구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데 그냥 매도 걸어놓으면 알아서 찍고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페이코인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페이코인이 브릿지를 출시를 하고 여기서 메타버스 NFT 이런 마켓에서 이제 페이코인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활용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코인은 여러분들 단알에서 주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코인들을 우리는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코인도 그때 이제 그 빗썸 차트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한번 쏠 수 있다 페이코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이코인이 오늘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 빔이 나왔다가 지금 비트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그대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담아볼 수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페이코인은 조금 길게 보셔도 뭐 요 정도 나오고 끝날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페이코인은 계속해서 다날이 이제 제휴 업체들을 늘려가고 있고 지금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을 했고 그 이후로도 글로벌 거래소에 추가적으로 계속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길게 봤을 때 어차피 이런 바닥권 이렇게 바닥을 그리고 난 이후에는 항상 상승이 나와줬고 특히나 이제 김치 코인들은 22년에 한번 펌핑 한번 주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페이코인도 충분히 여기서 좀 더 눌려주면 우리가 또 한번 진입해볼 타점이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 이런 상장 펌핑 같은 경우에는 올렸다가 좀 빠지거든요. 그럼 다시 옆으로 길 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록체인 주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대비 92%나 증가해가지고 전체 이제 지갑들 개수가 이제 증가한 비율로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전체 주소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 92%로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증가세는 상당히 높지만 여전히 이 상위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제 적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그만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좋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알트코인들 상황 보면은 이제 반등이 조금씩 이제 나오려고 하는 약간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일단 4시간봉 기준으로 살짝 이제 양봉은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마 이 구간이 지금 바닥일 수도 있고 한번 내려찍고 올리는, 보통 바닥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찍고 올리는 무빙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방심할 단계는 아니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거 상승 추세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매물 구간이 있죠. 여기서 맞고 떨어진 자리, 맞고 떨어진 자리,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못 뚫고 여기서도 지지받다가 푹 꺼진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위로 올려놔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고, 이 자리가 39.6K죠. 39.6. 그러니까 대충 한 40K는 쳐줘야 우리가 이거 좀 방향 틀었나? 전고 뚫으러 가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려면은 일자적으로 이제 39에서 40K 정도 회복, 여기 계속 못 들었던 이 자리를 위로 올려놔서 안착을 해줬을 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좀 바닥을 지지하고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도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받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받고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휩소는 왜 나오냐면은 여기서 반등인 것처럼 딱 꾸며줍니다. 딱 꾸며줘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다 하면서 애들이 여기서 롱을 고 레버리지로 또 막 뭐 10배 롱, 20배 롱 이렇게 잡겠죠. 그럼 그거 싹 다 죽이고 올라가는 무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피디아가 뭐 갑자기 또 튀어 오르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무비블록도 튀어 올랐고, 좀 잡코인들이 좀 튀어 올라가고 있고, 저는 잡코인 중에서는 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한번 우리가 좀 진입해볼만 하다. 지금 자리는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좀 기고 있고, 이 친구도 사실 카이버 네트워크처럼 이 구간에서 상승 준 이후에 한 번도 뭐가 없죠. 한번 이렇게 식으로 튀어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프레임도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일어난 이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이 메인 프레임도 좀 한번 튈만한 자리입니다. 메인 프레임. 그리고 아발란체도 이제 충분히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차피 알트코인들도 이 비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이제 살펴보자면은 애플을 공동 창업했던 이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한 순금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놀라운 수리학적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ETF 물량, 퍼포스 ETF BTC 보유 자산도 지금 역대급으로 물량을 쓸어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약세장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당연히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얘네가 이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은 얘네들도 이렇게 물량을 줄이겠죠. 그럼 우리도 이런 구간에서는 조심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주 의원 마크라이트 의원도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는 것도 뭐 현물 기부나 마찬가지 아니냐. 선거 후보자들은 암호화폐로 직접 거래도 할 수 없고 법정 화폐로 전환해야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기준도 세웠는데 계속해서 미국의 각 주에서도 비트코인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스카라모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도 지금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올해 10만 달러에 이를 수 있고 2년 내에 10만 달러 도달은 나는 이제 매우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이 없다는 투자자들은 지금 일부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투자를 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리더십을 다른 나라에 넘기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나친 규제는 자본 도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정 수준에서 규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10만 달러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리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죠.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암호화폐는 생명줄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러시아 화폐 가치가 지금 바닥을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러시아 루블화로 가지고 있으면은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빨리 비트코인을 사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 지금 펀드나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이제 넘겨가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모기업인 이 DCG 그룹의 창업자 베리 실버트도 중국이 올해 비트코인을 금지를 철회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중국이 엑시트하면서 여기서 좀 많이 빠진 경향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 구간에서 매수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비트코인 허용할게, 우리나라 와서 채굴해, 이런 혜택도 줄게 하면서 호재가 뜨면서 갈 수가 있다. 이제 비트코인 저점에서는 누구나 매집을 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구간에서 중국 수뇌부들이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위로 끌어올리려면 자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되면은 매집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허용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쉑쉑 그 버거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블록의 디지털 지갑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은 결제 금액의 15%를 비트코인으로 되돌려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안 하던 사람도 비트코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다든지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이제 아이디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 거래소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마케팅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 블록 측에서 이제 좀 자금을 밀어주면서 쉐이크쉑이랑 협업을 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더 많은 암호화폐 옵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죠. 자꾸 이제 테슬라에서도 도지코인을 이용해서 액세서리를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 사용처도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유동성을 시장에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 지표가 있죠. 나스닥을 또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은 한 이유가 있죠.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 유가가 치솟으면서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켜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2%가 빠졌고 지금 유럽 증시가 문을 열었는데 거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 독일도 3%가 좀 빠져서 갭으로 낮아가지고 그냥 이제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이 정도로 갭을 주고 줬기 때문에 이따 본장이 열리게 되면은 아마 하락 출발을 할 텐데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서 점으로 하락 출발했다가 줄줄줄줄 이렇게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있기 때문에 일단 이따가 본장 열리고 나서의 나스닥 흐름이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소폭 이제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는 지금 그렇게 나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좀 반등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려 박으면 비트도 같이 빠지겠죠. 근데 내려 박아도 많이는 못 빠집니다. 나스닥도 이제는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자리고 일봉상으로 봐도 이 정도 여기서 개파락 한다 해도 이 정도에서 출발할 텐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아올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짝 빠졌다 올릴 수 있고 어쨌든 이 구간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항상 첫 방향은 굴하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따 장이 열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상방으로 밀어붙이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분히 지금 여기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빙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반등을 세게 해주면은 비트코인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주말에 계속 괴롭히고 사람들 질질 끌고 개미들 털리게 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나스닥 반등 나올 때 뿅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식의 무빙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고, 뭐 조금 더 여기서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지막 휩소 구간, 개미 털기 구간, 손절 물량 받아내는 구간, 하락의 끝에는 이런 아래 꼬리를 심하게 달면서 올려주는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최저점은 여기죠. 자, 여기 찍었을 때 이제 한 35.8, 36K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지금 크게 올라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 파동에는 이거 뚫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45K 뚫고 최소 50K까지 찍어줄 수 있을 만큼 지금 눌러놨기 때문에 푹 털어내고 크게 올리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를 기점으로 시장의 주요 이벤트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번 주에는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3차 회담이 또 있고, 거기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뉴스가 들어왔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3차 회담을 벨라루스 국경에서 오늘 밤 9시에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 반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도 전쟁이지만은 러시아라는 국가가 거의 국가 부도 위기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는 돼줘야 모두가 조금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털어내고, 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큰 움직임 전에는 항상 이런 박스권 무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박스권 무빙을 그려주고 결과적으로 이걸 뚫어낼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인내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내일은 좀 더 좋은 뉴스들, 그리고 내일은 최소 이제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이상 좀 회복을 해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2년 큰 불장은 무조건 한 번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면 상반기 안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상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3월이면은 3, 4, 5, 6 4달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한번 제대로 좀 돈 버는 매매, 수익 나는 매매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